KF-21이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1조 삭감과 기술 유출, 초도 생산 물량 방식 변경 등 외부적으로는 많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기술적 완성도와 성능에서는 KF-21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추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경쟁 기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튀르키예 칸이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표방하고 있는 칸은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전투기 개발 사업인데요.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첫 번째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는 등 나름 항공기로서의 성능은 갖췄다는 평가가 나와 미약하게나마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칸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어서 자칫 수출 시장에서 KF-21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칸 시제기가 비행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기체가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어 튀르키예는 전투기의 완성도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비행에 성공시키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칸의 2호 시제기도 곧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칸의 개발 상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은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산 무장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칸의 개발 상황과 KF-21에 탑재되는 막강한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월 21일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TAI 칸이 첫 비행에 성공하는 모습은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치적 세우기용 프로젝트인 줄 알았던 칸의 시제기가 막 공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겉만 멀쩡한 고철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비행까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했고 튀르키예 국민들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이륙해 13분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자국 전투기에 수많은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의 비행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 황당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종사가 착륙에 성공하고 두 팔을 들어 환호하는 장면에서 콕핀 내부 장치가 드러났는데 마감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볼트와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급한 대로 일단 날려만 보자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칸의 초도 비행 성공에 대해 튀르키예가 기술적으로 굉장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칸 개발의 영국 BAE사가 기체 형상 개발부터 세부 부품 제작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튀르키예가 칸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은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초도 비행에 성공한 시제기에 미국 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F-110 터보팬 엔진을 사용했지만 미국에서는 튀르키예 전투기 엔진을 공급할 의향이 없습니다. F-35 프로젝트에서 튀르키예를 퇴출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전투기 기술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튀르키예에서는 프로토타입만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고 후에 양산될 전투기에는 자국에서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할 것이라 밝혔지만 튀르키예가 5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기술력이 부족한 튀르키예가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분한 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낸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전투기 엔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은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8년까지 40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도 2030년대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지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엔진은 2040년대까지도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칸의 문제는 엔진뿐만이 아닌데요.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전 장비들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칸이 자국에서 만드는 부품으로 채워질 거라 광고했지만
실상은 해외 여러 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기고 튀르키예는 조립만 진행하는 사실상 누더기 전투기인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장비들은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대스텔스전의 필수 장비인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윗과 같은 항공전자 장비들은 세계 군사 강국들이 손에 꽉 쥐고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이 4대 핵심 기술을 제공받지 못해 결국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고 수많은 연구진의 피와 땀이 서린 노력 끝에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역시 칸을 완성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4대 핵심 항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국은 전자공학 강국이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가능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튀르키예한테는 엔진 개발만큼이나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기본적 성능뿐만 아니라 무장 통합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국산 무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5년까지 5,9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해당 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미사일의 추력 편향 기술, 적외선 및 열추적 능력, 데이터 링크를 활용한 고도의 목표 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데이터 링크 및 탐색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KF-21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기 플랫폼에도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도 추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025에서 2038년까지 모두 1조 5,700억 원의 예산으로 KF-21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21의 A사 레이더와 연동되어 고도의 목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미사일은 유럽산 미티어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KF-21에 장착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이미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차세대 타우러스 버전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성능은 사거리 500km,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타우러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중인 국산 무장뿐 아니라 탑재가 결정된 무장도 준수합니다. KF-21의 기본 무장은 F-15, FA-28, F-22에 탑재된 것과 같은 M61A2 20mm 발칸포이며 미티어, IRIST, AIM-120 암람, GBU-31 J담, KGGB, LJDAM, LGB, AGM-65, AGM-84 등의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F-21이 유럽과 미국의 미사일을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는 데에는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AIM-120 암람은 그동안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에 널리 사용되어 왔고 KF-21 개발 사업 초기에도 AIM-120 암람의 통합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사 레이더와 항전 장비들을 자체 개발하여 KF-21에 탑재한다고 하자 적반하장식으로 미국이 돌연 AIM-9과 AIM-120 암람 제공 약속을 철회한 것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라 하더라도 무장 체계만큼은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속셈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의 방산기업들이 한국 측에 IRIS-T와 미티어를 제의한 것입니다. 미티어는 현재 전 세계 다양한 전투기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는데요. 길이 3.7m, 중량 190kg, 최대 속도 마하 4, 사거리는 100km에서 300km입니다. 미티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한 후 연소시켜 고속으로 가스를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장거리에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종말 단계까지 고속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뛰어난 사거리와 속도 덕분에 현대 공중전의 주요 요구사항인 시계 외 공중전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IRIS-T 역시 매우 훌륭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타거리는 25km 정도이며 목표 획득거리, 탐색각, 추적 능력에서는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버전인 AIM-9X에도 뒤떨어지지 않고 360도 전방위 목표 감지 능력과 우수한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부당한 AIM-120 암남 AIM-9보다 오히려 성능이 뛰어난 미티어와 IRIS-T를 도입하게 됐으니 KF-21로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미국은 갑자기 AIM-120 암남의 통합을 허가했고 결국 KF-21은 AIM-120을 포함하여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은 한국에 대한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AIM-9X의 길이는 3m, 지름은 12.7cm이며 저고도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파괴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탄두는 환상폭발 파쇄탄두로 충격도는 근접신관으로 작동하는데요. 미사일이 적 항공기에 근접하면 탄두가 폭발하면서 파편이 고리 모양으로 분산되어 기체를 타격해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재밍을 회피하는 성능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AIM-120 암남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KF-21은 현재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전투기 무장을 거의 대부분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의 경쟁 기종이라고 일컬어지던 전투기들의 개발이 모두 난관에 부딪힌 상황인데요. 개발 성공에 다다른 KF-21이 머지않은 미래의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자로 군림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디어 알터니를 시원하게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4.5세대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대한민국의 바닥난 인내심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명명백백히 개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호기롭게 KF-21 사업에 참여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든든한 파트너를 얻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투입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고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첫 번째 구매국이 되기로 계약을 체결한 터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된 분담금의 아주 일부분만 납부하고선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로 KF-21 개발에 관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엇박자가 마치 대한민국 탓인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다 지급해야 할 분담금은 모르는 채하고 기술 탈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악행을 참지 않고 사업에서 퇴출시킬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1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의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이었던 F-35C가 칼빈스 남갑판에 추락한 뒤 바다에 빠지는 큰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긴급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 사고로 갑판에서 작업 중인 해군 6명이 다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다에 빠진 F-35C 전투기였습니다. 만약 이걸 중국이 가져가기라도 한다면 이를 해체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를 찾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추락 지점의 수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의 감시를 피해 미국이 먼저 F-35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미국 관계자의 인터뷰도 나올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침몰 지점을 먼저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노르웨이 민간 인양선의 도움으로 F-35C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폭파시키거나 하는 식의 쉬운 방법으로 F-35의 기술 유출 방지를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힘겹게 인양에 나선 것은 첨단 방산 기술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방산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고 이를 이용해 큰 이득을 챙기는 국가 혹은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 좋은 예입니다. 특히 F-35 같이 국가 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은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온전한 동체 회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K방산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기술 보안에 있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특히 KF-21을 둘러싼 기술 유출 대책은 아직까지 아쉬운 모습입니다. 한국이 워낙에 급속도로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니 해외 판매가 가능할 때에나 문제가 되는 보안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야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려는 나라가 있었으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잊을만하면 KF-21 기술 이전에 대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그토록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기술 유출이고 한국 역시 미국 무기를 구매해 사용해오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뢰관계도 없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선뜻 첨단 전투기 기술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그런 약속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상관없이 아무튼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에는 인니 언론은 물론이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들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에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인터뷰를 통해 KF-21은 분명히 가치 있는 전투기다라고 말하며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수를 1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기여자 목록에 일정 숫자 이상 들어갈 것을 요구한 셈인데요. 뻔뻔하다고 말하기도 입이 아픈 지경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지난 10월 4일에 열린 인도네시아 한국 전투기 조달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진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체 분담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이전 참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몰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를 통해 재무부가 연체 분담금에 대해 허락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분담금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담금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인도네시아가 노리는 것이 KF-21의 기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전략에 휘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KF-21 개발 분담금은 이제 1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019년 1월에 일정 금액을 납부한 뒤 무려 4년 가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예정된 분담금이 쌓이고 쌓여 계속해서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현재 연체 상황에 대해 자국의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즉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줄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연히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는 힘듭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건 맞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 인도네시아가 정말 국가 예산이 부족하고 당장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해도 차후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에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거래이니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인니는 지난 6월 말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심지어 그마저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슈퍼에 진 외상값처럼 멋대로 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련 예산이 없어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던 인니는 프랑스에서 42대 라파를 구입하는가 하면 카타르에서 9천억 원을 들여 중고 미라주 2005 12대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웃긴 건 미라주 2005를 구매한 이유가 라팔 배치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의 특성상 아무리 중고기체라 하더라도 10년은 더 운용할 수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창정비 능력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시각에 따라선 일회용품에 9천억 원을 태우는 정신나간 행동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도 인니는 한술 더 떠 최근 미국산 F-15EX와 S-70M을 구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산이 부족해 KF-21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사실로 믿어주길 바라는 건 대한민국을 너무 호구로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더 어이없는 건 인니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일종의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분담금 미납에 대한 진상짓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소문나면서 신용불량 국가로 낙인 찍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 미국 같은 무기 생산국들은 사전에 현금 지급이 확실시되지 않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나마 자업자득이다 싶지만 거꾸로 말하면 인니가 당장 수십 대의 전투기를 현찰박치기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대한민국을 열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리고 그 사이 미납된 분담금은 1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에 한국은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9,911억 원을 미납 중인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KF-21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이 납부가 돼야 한다. 10월 말까지 2023에서 2025년 3년의 기간 동안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엄 청장은 인도네시아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며 국가 간 계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배짱을 부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폴란드와 UAE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대한민국으로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폴란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KF-21 블록2 개발 단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블록1 공대 공무장 탐색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는 KF-21 사업 현 상황에서 인니가 분담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만큼 폴란드가 이를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동개발국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에 흥미를 보인 건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UAE 또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인니의 미납금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과 인니, UAE 3국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만 받고 KF-21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인도네시아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니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KF-21 문제로 인해 내분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에게서 KF-21을 받아오는 것이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간에는 KF-21 재협상권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던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 방사청장에게 자신의 대선 플랜을 떠벌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의도는 명확합니다. 지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KF-21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니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갑의 위치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고 다른 나라와 KF-21 공동개발을 결정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몹시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